치쿠네는 모든 시험에 떨어져서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지 못한 바보 멍청이였다. 성적이 나빠서 그는 신기한 괴물 소녀들로 가득한 이상한 학교에 겨우 입학하게 된다. 그들은 신선한 인간 고기를 맛보고 싶어 한다. 좋네. 모든 일은 그가 학교 첫날 으스스한 숲을 지나가면서 시작되었다. 치쿠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박쥐떼에 놀라서 넘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한숨 돌리려던 그 순간 자전거를 탄 분홍머리 소녀가 그와 부딪혀 둘 다 땅에 넘어지고 만다. 그녀의 이름은 모카이고 달콤하게 사과하며 치쿠네를 당황하게 만든다. 치쿠네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허벅지를 잡고 있었다. 그는 즉시 손을 떼고 사과하려 하지만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한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모카는 피 냄새에 이끌려 그의 목을 물기 위해 몸을 숙인다. 알고 보니 그녀는 뱀파이어였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친근한 미소 덕분에 그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전히 멍한 상태인 치쿠네는 그녀를 따라 수업에 가고 그곳에서 아카데미의 진실을 알게 된다. 고양이처럼 생긴 선생님은 요괴 아카데미가 괴물만을 위한 학교라고 밝힌다. 모든 학생은 인간의 변장을 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으며 유일한 불문율은 누구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되면 즉시 제거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치쿠네는 마치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피운 것이 들킨 듯 떨기 시작한다. 그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급생으로 변장한 괴물들과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상황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모카가 그의 옆에 앉아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녀는 그를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는데 이는 즉시 반해서 다른 남자아이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치쿠네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특히 시끄럽고 오만한 학생인 지조가 눈에 띈다. 그 후 치쿠네와 모카가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 지조가 그를 맞닥뜨리고 쓰레기처럼 자판기에 밀어붙입니다. 괴롭히는 아이는 모카에게 자신의 편에 들어오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치쿠네에게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떠나 옥상으로 향하며 숨을 고르기를 희망합니다. 그곳에서 모카는 자신이 뱀파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모든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묵주가 봉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진정한 본성을 억제하고 그녀가 더 위험한 모습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제거하면 그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차가워지며 훨씬 더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치쿠네는 이 모든 정보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잘 이해하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이런 곳에 속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날 밤 겁쟁이는 가방을 챙기고 아카데미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지며 그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모카가 그를 찾는다. 모카는 그가 자신을 진정한 사람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한다. 모카는 이전에 인간 학교에 다녔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립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누구도 괴물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인간과 그들의 모든 종류를 싫어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치쿠네를 만나면서 자신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다른 사람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치쿠네는 이 모든 이야기를 분노하며 듣고 결국 진실을 터뜨린다. 그는 자신이 사실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녀 같은 괴물들은 이를 싫어하고 제거하고 싶어한다. 치쿠네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녀 같은 괴물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곳을 떠나버린다. 가엾은 소녀는 마음이 아프게 남겨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조는 모카를 혼자 발견하고 이전에 당한 거절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인 거대한 오크로 변신하며 원초적인 힘과 폭력적인 분노를 드러낸다. 이것은 아카데미의 규칙에 어긋나지만 지조는 개의치 않고 모카를 끈적한 혀로 공격하며 그녀를 끈적한 액체로 적신다. 반면 치쿠네는 불쌍한 소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괴롭히는 자가 그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지조 같은 생물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고 파리처럼 툭 쳐져버린다. 치쿠네가 바닥에 누워 부상을 입자 걱정한 모카가 그의 곁으로 달려온다. 그는 결국 이전에 내뱉었던 못된 말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감정적인 순간은 지조가 도착해 치쿠네를 다시 한번 인형처럼 던지면서 방해받는다. 하지만 싸움 중에 치쿠네는 우연히 모카의 묵주를 잡아당겨 풀어버린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녀의 몸에서 밝은 빛이 방출되기 시작한다. 그러자 갑자기 박쥐떼가 나타나 그녀와 융합하며 그녀를 완전한 뱀파이어로 변모시킵니다. 이제 사랑스러운 모카는 차갑고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 지코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의 자신을 젖게 할 정도로 긴장하며 그녀가 강력한 S급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카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지코를 땅에 부딪히게 하며 거의 즉시 그를 물리칩니다. 싸움이 끝난 후
그녀는 치쿠네에게 다가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부드럽게 옮깁니다. 그는 잠시 후 익숙하고 친절한 모카의 곁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치쿠네는 학교 버스가 한 달에 한 번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쿠네는 남학생 기숙사에서 깨어나 그의 반 친구들이 실제 괴물이라는 사실에 드디어 익숙해집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다양한 괴물들이 그의 옆을 지나갑니다. 나중에 치쿠네가 옷을 입고 학교로 향할 때 신이 난 모카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걷고 싶어하고 이는 즉시 그의 등에 표적을 그립니다. 이제 학교의 다른 모든 남자들은 그를 공적적 1호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 머리의 소녀인 쿠루무도 멀리서 그들을 질투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자 모카는 치쿠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고 괴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 치쿠네는 당황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그의 목을 물어 혈액을 빨아먹습니다. 마치 아침 커피처럼요. 이로 인해 그는 당황하여 그곳에서 도망치고 불쌍한 모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잠시 후 치쿠네는 호수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쿠루무가 땅에 쓰러져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성한 속성에 매료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치쿠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운 후 쿠루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와 플러팅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매우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몸을 비비며 그를 즉시 최면에 걸리게 합니다. 두 사람은 간호실로 향하고 교활한 소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집착합니다. 자신을 그의 반 친구라고 소개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거머리처럼 그에게 달라붙는다. 이것에 홀린 불쌍한 남자는 마치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거칠게 그녀를 껴안아준다. 바로 그때 모카가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이 새로운 여자가 누구냐고 묻지만 쿠루무는 이제부터 둘이 절친이라고 대답한다. 쿠루무의 조종 아래 치쿠네는 모카가 자신의 피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수업 시간에 쿠루무는 연기를 계속하는 반면 모카는 혼란스럽고 상심한 표정이다. 두 사람은 중앙홀에서 마주치고 그곳에서 쿠루무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의도를 밝힌다. 그녀는 모카를 질투하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한다. 바로 그 순간 치쿠네가 도착해 이전에 모카에게 한 심술궂은 말에 대해 사과하려 하지만 쿠루무의 영향으로 오히려 그녀를 더 상처 입힌다. 그의 말에 모카는 마음이 무너져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달아난다. 혼자 남게 된 쿠루무는 치쿠네를 보건실로 이끌어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그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한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불쌍한 남자는 결국 굴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편 밖에서 울고 있는 모카는 갑자기 그녀의 묵주에서 목소리를 듣게 되고 치쿠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쿠루무가 서큐버스라는 사실과 그녀가 치쿠네의 생명을 천천히 빼앗아 결국 그를 없앨 것이라는 설명도 들린다. 이 소식에 모카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즉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보건실에서 치쿠네는 유혹에 저항하려고 하지만 분노한 쿠루무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녀가 그를 없애려 할 때 모카가 뛰어들어 그를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쿠루무는 재빨리 반격하여 치쿠네를 붙잡고 숲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결심한 모카가 그들을 따라간다. 이것은 쿠루무를 더욱 짜증나게 하고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모든 힘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종족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알파 남성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번식해야 한다고 밝힌다. 자신들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모카는 치쿠네에게 묵주를 풀라고 재촉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다. 쿠루무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순간 치쿠네가 모카 앞에 뛰어들어 그 공격을 대신 막기로 한다. 그의 이타적인 행동에 모카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그녀의 묵주가 마침내 풀리며 순식간에 뱀파이어 본성이 깨어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변하고 아우라는 무섭게 변하며 온몸에서 보스전 분위기가 풍긴다. 충격을 받은 쿠루무가 먼저 공격하려 하지만 모카가 한 번의 깔끔한 동작으로 그녀를 제압한다. 모카는 싸움을 완전히 끝내려 하지만 치쿠네가 나서서 쿠루무를 놓아달라고 부탁한다. 완전한 뱀파이어 모드임에도 모카는 그의 말을 듣고 묵주를 다시 착용해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변한다. 다음 날 치쿠네와 모카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함께 걷고 있다. 하지만 쿠루무가 깜짝 등장한다. 그녀는 쿠키를 가져오며 이제 자신도 치쿠네에게 진심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여자가 삼각관계에 합류한다. 아니면 이제 하렘일지도 모르겠다. 몇 주 후 요카이 아카데미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되고 치쿠네는 약간 위기에 처한다. 그의 순위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고 반면 모카는 마치 전교 1등 괴물 여왕처럼 상위권에 앉아있다. 성적에 낙담하는 동안에도 다른 학생들은 이미 결혼한 것처럼 모카와 붙어 다니는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바로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유카리 센두. 초등학생처럼 보이지만 아인슈타인도 올릴 IQ를 가진 작은 마녀 천재다. 한쪽 구석에서 그녀는 모카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짝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유카리가 3명의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들은 학교 교복을 입지 않은 마녀라는 이유로 그녀를 밀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카리는 물러서지 않고 마법을 사용해 무거운 물건들을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다. 이것은 선배들을 매우 화나게 해서 그들은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모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녀는 유카리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분노하긴 하지만 일단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모카와 츠쿠네는 유카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앉지만 이때 유카리가 모카를 사랑한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진정한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서 다른 두 사람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나중에 모카는 하루를 이어가려 하지만 유카리는 마치 신생아처럼 그녀에게 매달려 있어 학교의 모든 남자들이 질투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츠쿠네는 유카리와 대화를 나누며 정상적인 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적으로 보고 즉시 마법을 던져서 온갖 물건들이 그에게 떨어지게 합니다. 한편 아까의 3명의 불량배들이 근처에서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츠쿠네는 다시 보건실에 가게 되고 이번에는 쿠루무가 치료해주는데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유카리가 모카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츠쿠네를 독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녀는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 미소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어요. 한편 유카리는 방 밖에 있고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츠쿠네가 쿠루무를 잡도록 강요해요. 모카가 이 순간에 도착하고 그들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지옥을 얼리싱할 준비를 해요. 하지만 모두 곧 유카리가 그녀의 장난을 위해 부두 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수업이 끝난 후 츠쿠네는 드디어 화를 내요. 그는 유카리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어린아이란 이유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 수는 없다고 말해요. 잠시 동안 유카리는 진심으로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고 말하고 츠쿠네는 이를 듣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장난을 치고 그가 반응하기 전에 도망쳐요. 회상 장면은 유카리의 거친 과거를 보여주며 다른 몬스터들은 그녀를 마녀라는 이유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녀는 평생 고립되어 왔으며 이것이 그녀의 작은 체구의 지능과 혼란이 뒤섞인 이유일 것이다. 학교 밖에서 유카리는 같은 괴롭힘 무리와 다시 마주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려고 한다. 반면 츠쿠네는 모카에게 그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꾸짖으며 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흡혈귀 소녀는 유카리가 순수하다는 것과 단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 그녀를 찾으러 서둘러 간다. 혼자 있을 때 쿠루무도 츠쿠네에게 유카리가 평생 혼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숲속의 다른 곳에서 유카리는 새 선배들에게 몰리게 되며 그들은 마침내 진짜 몬스터 형태를 드러낸다. 그들은 도마뱀인으로 변신하며 매우 높은 지능과 힘을 가진 거대한 생물이다. 그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본 유카리는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 그녀가 마법으로 교훈을 주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현재 그녀는 지팡이로 같은 시도를 하지만 도마뱀 인간 중 한 명이 그것을 조각내며 장난치러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모카가 나타나고 이어서 츠쿠네와 쿠루무도 등장한다. 우리 영웅은 괴물들로부터 작은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내던지며 심지어 거칠게 다뤄져도 상관하지 않는다. 한때 츠쿠네는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마주한다. 비틀거리다 우연히 모카 목에 있던 로사리오를 떼어내고 그 순간 모든 혼란이 시작된다. 순식간에 그녀는 뱀파이어로 변신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은발의 뱀파이어 모카는 장난칠 기분이 아니며 1분도 채 안 돼 3명의 도마뱀 인간을 아무렇지 않게 쓰러뜨린다. 도마뱀 괴물들이 처리된 후 유카리는 감정에 북받쳐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그녀는 나중에 반 전체에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반 친구들도 그녀를 용서하며 응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을 맞이하는데 유카리가 츠쿠네 이에게 반했다고 고백하며 두 소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츠쿠네의 요괴 아카데미 생활은 이상한 종류의 평범함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며 그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게 된다. 그는 이제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고 인간 세계에서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인기 상승은 그를 질투의 중심에 놓이게 하며 모카, 쿠루무, 유카리 같은 여자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다. 어느 날 츠쿠네는 자신을 여자 팬클럽의 리더라고 자칭하는 3명의 괴짜들과 마주친다. 이 루저즈는 3명의 소녀에게 집착하며 매일 그들을 여신처럼 숭배한다. 츠쿠네를 보고 그들은 그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만 그때 소녀들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낸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츠쿠네에게 이 괴물 세계에서 항상 자신이 구출당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한편 소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변태들에게 끊임없이 스토킹당하고 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히기도 한다. 점심시간에 모카는 츠쿠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를 약하다고 캐주얼리 말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어 조용히 그곳을 떠나게 한다.
강력한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후 유카리는 그가 가방을 들고 숲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녀는 즉시 모카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두 사람은 그를 찾기 시작한다. 한편 치쿠네는 사실 가족이 그리워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평화롭게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같은 팬클럽 남자들이 다시 나타나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이제는 개인적인 일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괴물 형태로 변신하자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인생만큼이나 한심하다. 그들은 그냥 못생긴 괴물일 뿐이며 치쿠네조차 그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곧 여자들도 나타나서 즉시 치쿠네에게 달려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한다. 그가 모든 소스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자 3명의 팬클럽 남자들은 분노하여 하나의 끔찍한 괴물로 융합한다. 치쿠네는 괴물에게 맞서기 위해 나서지만 싸우기보다는 그가 항상 가장 잘하는 일을 한다. 그는 모카의 묵주를 떼어내어 내면의 치명적인 뱀파이어를 해방시킨다. 팬클럽 친구들은 그녀의 뱀파이어 모습에 반해 찬사를 보내며 그녀가 보답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카가 그들에게 선사한 것은 치명적인 발차기, 그들은 멀리 날아간다.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치쿠네는 마침내 자신이 도망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단지 부모님과 연락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는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만든다. 곧 버스가 드디어 도착하고 치쿠네는 운전사에게 편지를 건넨다. 모카도 로사리오를 다시 착용하고 다시 달콤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수업 중 선생님은 학교 버스가 이제 매일 운행된다고 발표한다. 이는 압도적인 수요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인간 세계와의 전화선을 설치했다. 이 소식은 치쿠네의 기분을 즉시 밝게 하며 그가 가족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순간은 절박한 모카가 다가와 그의 피를 빨아들이면서 짧아진다. 또 다시 며칠 후 수업에서 선생님은 클럽 모집 시즌이 끝난다고 발표하며 모든 학생들이 하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괴물들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단계로 그들에게 문화와 가치를 가르친다. 이후 모카는 치쿠네를 끌고 클럽을 둘러보지만 대부분은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무섭다.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소녀 타마오가 이끄는 수영 클럽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남자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고 그녀는 클럽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을 더욱 부추긴다. 단순히 클럽에 가입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치쿠네는 결국 가입하게 되며 이는 모카를 짜증나게 한다. 연습이 시작되자 상황은 매우 빠르게 혼란스러워진다. 타마오는 치쿠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몸에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것이 모카를 화나게 하는데 치쿠네가 몸을 구경하려고 클럽에 들어온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들을 말리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대신 몇 방울의 물이 몸에 닿자 그녀는 마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도망쳐버린다. 잠시 후 쿠루무와 유카리가 수영장에 뛰어들어 치쿠네 위에서 뛰어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 너무 절박해서 경쟁심이 생기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반면 모카는 조심스럽게 골목에 도착해 앉아있는데 분명히 튄물에 상처를 입은 듯하다. 그런 다음 목에 걸린 로사리오가 그녀에게 위험을 알면서도 수영장에 너무 가까이 가냐고 꾸짖기 시작한다. 사실 흡혈귀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바로 물이다. 수영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영하며 서로 튕기고 뛰어오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라 파티 같아 보이는데 모든 소녀들이 술에 취한 듯 정신이 나간 모습이다. 쿠루무와 유카리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서로를 굴욕시키기 위해 다양한 묘기를 시도하며 싸우고 있다. 한편 모카는 혼자서 여전히 울고 있고 로사리오는 그녀에게 치쿠네를 버리라고 말한다. 로켓은 또한 그녀에게 수영장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위험하고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카는 치쿠네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으며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로사리오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영장으로 달려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다. 수영장에서는 치쿠네가 타마오에게 접근받는데 타마오는 그에게 모카를 잊으라고 한다. 그녀는 개막식 이후로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힌다. 패배자 치쿠네는 이제 선배들에게 주목받고 있어 당황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는 떠나려고 하지만 타마오가 그를 잡아당기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수영장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좀비로 변하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타마오와 그녀의 무리는 실제로 소년들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인어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수영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먹을 준비를 한다. 바로 그때 모카가 도착해 주저없이 수영장에 뛰어들어 남자친구를 구한다. 하지만 물에 대한 약점 때문에 그녀는 결국 익사하게 되고 치쿠네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쿠무루가 타마오를 잡아당겨 츠쿠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묵주를 빼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즉시 변신을 촉발시키고 젖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카는 뱀파이어 형태로 변신한다. 인어들은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지만 타마오는 그들이 여전히 물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쿠무루와 아리아케가 합류하고 몇몇 인어를 쓰러뜨리면서 상황은 빠르게 균형을 이룬다. 좌절한 타마오는 마지막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하지만 뱀파이어 모카는 그녀를 배구 경기를 마무리하듯이 그물을 향해 차버리고 싸움을 끝낸다. 츠쿠네를 구한 후 뱀파이어는 그가 모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아이라고 얼굴을 때린다. 오늘은 비가 오고 츠쿠네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 모카는 수업에 오지 않아 그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저녁에 그녀를 찾는다. 츠쿠네는 즉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녀가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므로 수영 동아리에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 일광욕을 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대신 신문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모카와 츠쿠네는 동의하지만 유카리와 쿠루무가 난입해 함께 가입하고 싶어 한다. 다음 날 모카가 가볍게 그의 목에 송곳니를 꽂아 아침 주스를 만들며 츠쿠네에게는 힘든 시작이 된다. 이제 그녀의 개인 주스 상자가 된 츠쿠네는 혈액 손실로 죽을까 봐 공황 상태에 빠진다. 혈액이 빠져나가서 아직도 비틀거리는 츠쿠네와 함께 그룹은 신문 동아리로 향한다. 그들은 동아리에 단 4명의 회원만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잘생긴 선배진이 들어오고 마치 캠퍼스 로미오가 되려는 듯 소녀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면서 상황은 더 이상해진다. 그들의 선생님은 진을 동아리 회장으로 소개하고 첫 토론 중에 캠퍼스에 소녀들을 몰래 찍고 있는 기괴한 엿보기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하므로 그는 모카와 쿠루무에게 벽에 전단지를 붙이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가 몰래 그들을 엿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때 츠쿠네가 현장에 도착해 그가 역겨운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에게 맞서며 그가 소녀들을 부끄럽게 엿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은 교활한 조작가답게 그 비난을 츠쿠네에게 돌리며 그가 역겨운 엿보자라고 주장한다. 소녀들은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고 분노에 차서 즉시 츠쿠네를 때린다. 모카는 그곳을 떠나고 츠쿠네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매일 구타당하는 상황으로 변하는지 고민하며 남겨진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모카의 로사리오가 말을 시작하며 진의 수상한 기운에 대해 경고한다. 다음 날 아침 츠쿠네는 그녀에게 사과하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냉담하다. 한편 진은 몇몇 여자들이 츠쿠네와 모카가 사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이는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는 그가 뱀파이어 소녀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진은 좌절감에 큰 소리를 지르지만 소음을 조사하러 온 여자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사라져 있다. 물론 츠쿠네는 근처에 서 있는 불운한 남자여서 다시 한번 유죄로 보이게 된다. 나중에 진은 츠쿠네의 친구인 척하며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츠쿠네를 창문으로 안내하고 어떤 것을 조사하기 위해 드럼 위로 올라가라고 한다. 츠쿠네는 평소처럼 잘 속는 성격이라 올라가서 들여다보지만 자신이 여자 탈의실을 엿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진은 츠쿠네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동안 몇 장의 결정적인 사진을 찍는다. 안에 있는 여자들도 그를 발견하고 그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기절하게 만든다. 한편 쿠루무와 유카리는 전체 엿보기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무언가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정한다. 나중에 옥상에서 모카가 혼자 있을 때 진이 다가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그는 심지어 키스를 하려 하지만 모카는 그를 밀쳐내고 아직 츠쿠네가 엿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답답한 진은 츠쿠네가 엿보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가짜 사진을 꺼낸다. 그는 심지어 츠쿠네가 그들을 엿보기 위해 드럼을 옮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쿠루무와 유카리가 현장에 도착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한다. 진은 사진에 드럼이 없었는데 어떻게 진이 드럼에 대해 알았냐고. 진은 당황하며 무작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녀들은 그가 실제로 츠쿠네를 누명을 씌웠고 진이 실제 엿보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스토킹 증거가 담긴 사진들을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진의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이성을 잃고 괴물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는 치명적인 늑대인간으로 변하며 모카처럼 S급 괴물임이 밝혀진다. 진은 보름달이 뜨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이로 인해 무적의 상대가 된다. 바로 그때 츠쿠네가 옥상에 도착해 바보처럼 치명적인 늑대인간에게 돌진한다. 마치 무언가를 할 것처럼. 그는 쉽게 휘둘려 나가지만 츠쿠네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한다. 그는 모카의 묵주를 잡아당겨 그녀의 야성적인 뱀파이어 본성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이 엄청난 속도 증가를 얻어 모카를 빙빙 돌며 맞선다.
그는 뱀파이어가 힘으로 유명한 것처럼 늑대인 가는 속도로 유명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질 때쯤 갑자기 구름이 달을 가려진의 속도를 늦춘다. 모카는 이 기회를 잡아 잔혹한 폭행을 가하고 진을 지붕에서 굴러 떨어뜨리며 싸움을 끝내버린다. 다음 날 신문 동아리는 캠퍼스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 치쿠네의 이름을 정당화하고 진을 실제 괴짜로 폭로한다. 카르마는 빠르게 돌아오고 진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응징을 가하려는 화난 소녀들의 무리에 쫓기게 된다. 학교 신문이 성공적으로 발행된 후 신문 동아리는 기분이 좋다. 그들의 신문은 빠르게 매진되어 축하할 일이 생겼다. 모두 방과 후 파티를 열기로 동의하지만 팀원들이 이벤트에 신이 나 있는 동안 치쿠네는 이상한 만남을 경험한다. 신비로운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그룹이 친밀하고 우호적이라는 칭찬을 한 뒤 신문을 요청한다. 그녀가 단순히 호기심 많은 학생이라고 생각한 치쿠네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한 부를 건넨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내는 대신 그를 가까이 대기 중이라고 부르며 그의 하렘에서 경고 신호가 울린다. 이후 그 소녀는 수업에서 다시 나타나 미조리 시라유키로 소개되며 오랜 결석 후에 재입학한 학생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연초부터 수업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수업을 빠졌어요. 그날 치쿠네는 미조리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아차려요. 정말 소름 끼치게요.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으려 할 때 그녀는 그의 신문 기사를 사랑한다고 무심코 폭탄 발언을 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작업을 위해 헌신한 스크랩북을 꺼내며 그 사실을 증명해요. 이것은 우리 남자애를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그의 기사는 아카데미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조리는 여기 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기사를 읽어왔어요. 한편 교무실에서 체육 선생님이 치쿠네의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가 미조리에 대해 경고해요. 그는 그녀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그를 숲으로 끌고 가서 둘 다 외롭기 때문에 갔다고 주장해요. 치쿠네는 동아리 파티에 가려고 하지만 미조리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가 떠나면 모카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한다. 한편 모카는 클럽방에서 치쿠네와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평소의 파티 멤버 대신 그녀는 흠뻑 젖은 미조리를 맞이한다. 예고 없이 이상한 소녀가 그녀를 땅에 내리치고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모카는 그녀를 때리려고 하지만 그 소녀가 실제 미조리가 아니라 얼음 인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클로는 팔을 얼음 칼날로 변형시키고 치명타를 가하려 하지만 다행히도 쿠루무가 나타나 모카를 구해준다. 그녀는 자신의 얼음 마법을 사용해 그를 얼려두고 그가 자신에게만 속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쿠루무와 모카가 도착해 주문을 깨뜨린다. 미조리가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치쿠네가 나서서 그녀에게 자신은 그녀처럼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즉시 마음이 아파 도망쳤다.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숲속을 걷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미조리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러 다가가고 장면이 전환된다. 한편 치쿠네, 모카, 쿠루무는 얼마 전 먹은 얼음 때문에 몸이 아파졌다. 상황을 이야기하던 중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 미조리가 체육 선생님을 공격해 그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 이상한 소녀는 이제 학교에서 퇴학당할 위험에 처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지고 치쿠네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녀를 그렇게 무뚝뚝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미조리를 찾아가 퇴학을 막기로 결심한다. 치쿠네가 떠나자 진이 카메라롤을 들고 들어와 뜨거운 소식이 있다고 알린다. 다른 곳에서 치쿠네는 절벽 근처에서 미조리를 찾아내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교장 선생님께 고백하라고 설득한다. 그래야 퇴학을 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가 체육 선생님을 공격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곧 일행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실 미조리를 이용하려 했던 이상한 체육 선생님이었음을 밝혀내어 그녀가 그를 맹폭하게 된다. 그들은 진의 사진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치쿠네는 미조리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얼음 인형들을 소환한다. 모든 것이 얼어붙기 직전 절벽이 무너진다. 치쿠네는 미조리의 손을 잡지만 그녀를 다시 끌어올릴 힘이 부족하다. 인형들도 소녀들에게 다가오고 모카가 나서야 한다. 그녀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치쿠네는 그녀의 묵주를 빼내어 그녀의 내면의 뱀파이어를 깨운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만으로도 얼음 인형들을 유리처럼 부숴버린다. 그 후 그녀는 치쿠네와 미조리를 구하고 미조리에게 죽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고치라고 하며 감정의 붕괴를 날려버리는 라운드하우스 킥을 날린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미조리를 구한 사진을 찍은 진을 칭찬한다. 그는 관심을 즐기지만 그의 코트에서 학교에선 부적절한 사진들이 떨어지면서 축하 분위기는 금세 깨진다. 알고 보니 그 늙은 변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여자애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때려눕힌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미조리는 문과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신문부의 최신 멤버다. 다음 날 요카이 아카데미에 새 선생님이 오고 남학생들은 그녀의 몸매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리리코 선생님으로 공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유명한 수학교사다. 나중에 치쿠네는 수학 수업에서 완전히 망신당하지 않고 버티려 애쓴다. 리리코가 무심코 그에게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하지만 불쌍한 녀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그의 답답함을 느낀 리리코는 다가와서 유혹하듯 기말고사가 다가오니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수업 후 절박한 치쿠네는 모차에게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주저없이 승낙한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기숙사로 초대하는데 그 말에 그의 뇌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모카는 자신의 피를 한 모금 마시려 하는데 그때 아스쿠루무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나서며 모카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자칭 천재인 유카리가 끼어들어 아인슈타인급 두뇌를 뽐내려 한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미조루도 나타나 수업을 많이 빠져서 따라잡아야 한다며 함께 해도 되냐고 묻는다. 치쿠네는 너무 많은 제안에 당황해 도망치려 하지만 모카는 모두 함께 공부하자고 결정한다. 공부 시간 동안 유카리는 성경을 읽는 듯 수학 공식을 설명해 치쿠네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모카가 모든 방정식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며 도와준다. 심지어 노트를 전부 대신 적어주겠다고 하여 그를 왕자처럼 느끼게 한다. 나중에 모카와 치쿠네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것을 리리코가 엿듣고 그들이 함께 공부 모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에 크게 짜증이 난 그녀는 그런 모임은 학생들이 놀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쏘아붙인다. 치쿠네가 뭔가 배웠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리리코는 불편하게 그를 붙잡고 내일 밤 기숙사로 와서 개인 과외를 받으라고 명령한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치쿠네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질투를 느낍니다. 모카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쿠루무는 선생님이 자신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질투를 느낍니다. 저녁에 치쿠네가 선생님의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매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옷은 질문을 더 많이 낳는 종류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리리코는 그의 엉덩이를 때리며 그 옷이 그가 더 집중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킵니다. 그녀는 또한 교사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녀의 모든 전략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련한 치쿠네는 반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의 절박한 비명만 멀리서 들립니다. 다음 날 소녀들이 치쿠네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가 완전히 최면에 걸려 계산기처럼 고급 수학 공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중간고사에서 실패한 혼란스럽고 눈이 휘둥그레진 소년이 아니라 눈에 영혼이 없는 채로 방정식을 읊조리는 좀비입니다. 모카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그를 위해 준비한 노트북을 들고 치쿠네에게 다가가 그를 깨우려 합니다. 하지만 리리코가 그녀를 막고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모카가 치쿠네가 실패하는 이유이며 정말 걱정한다면 멀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공부 시간에 리리코가 단순히 이상하게 차려입은 튜터가 아니란 것이 드러난다. 사실 그녀는 코브라 몬스터이며 수쿠네와의 수업 중에 꼬리로 전기 충격을 가해 그의 뇌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다. 그가 모카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를 벌주며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다행히 모카는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악당 튜터의 손에서 그를 구하려 한다. 리리코는 다시 한번 모카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에 분노하며 코브라 능력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마조리가 등장해 얼음 능력을 사용하여 리리코에게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 후 모카는 촛불을 집어들고 뱀 여자 얼굴에 던져 잠시 동안 산만하게 만든다. 그것만으로도 수쿠네는 모카의 흩어진 노트북을 발견하고 집어들며 기억의 홍수가 그를 현실로 되돌린다. 새로운 집중력을 갖고 그는 모카의 수호자를 벗기며 그녀를 무서운 뱀파이어로 변신시킨다. 주저하지 않고 뱀파이어 모카는 회전차기로 리리코의 얼굴을 강타하며 MMA 수준의 공격으로 뱀몬스터를 방 전체로 날려버린다. 미조레는 혹시라도 다른 짓을 할까봐 그녀를 얼음 덩어리로 얼려버린다. 다음날 기말고사가 다가오지만 치쿠네는 최면 학습이 머리에서 사라져서 아무것도 모른다. 시험이 끝난 후 그는 모카를 만나 그녀가 항상 조용히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의 놀라움에 그는 미조레와 유레카와 함께 실제로 합격하지만 쿠루무는 결국 불합격한다. 며칠 후 여름 방학이 드디어 도래하고 신문부는 항상 느긋한 선생님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을 듣는다. 그들은 인간 세계로 휴가를 떠날 것이다. 이 소식은 방을 즉시 밝게 만들지만 모카는 같은 열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전에 인간 세계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치쿠네는 그녀를 격려하고 이번에는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달콤한 순간을 공유하며 막 키스하려는 찰나
평소처럼 하렘팀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분위기를 깨뜨린다. 학교 버스가 출발할 준비를 하자 치쿠네는 진을 찾지만 쿠루무가 그가 너무 많은 과목에서 낙제해서 보충시험을 치러 가게 되었다고 캐주얼리 언급한다. 현재 그는 리리코 선생님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다. 곧 그들은 버스에 탑승하고 버스는 다시 그 신비로운 터널을 지나간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그들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고 그곳은 분주하고 생기가 넘친다. 이를 본 치쿠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드디어 집에 돌아왔고 타임스퀘어를 처음 본 관광객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여자들은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질문하지만 모카가 치쿠네가 요괴 아카데미로 전학 오기 전에 여기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수습한다. 곧 그들은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에 도착하고 배구공이 날아다니고 파도가 부서지며 모두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쿠루무와 유카리는 다시 누가 우월한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결국 맡고 있는 것은 펀칭배그인 치쿠네다. 유카리는 이 인간 세계에서 엄격히 금지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그들의 선생님은 생선회를 보며 마치 인생의 사명인 듯 군침을 흘리고 있다. 모카와 치쿠네는 조용한 순간을 찾아 처음으로 여행을 온 만큼 애정 어린 행동을 한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 하지만 다시 한번 다른 여자들이 그들의 순간을 방해한다. 그들은 치쿠네에게 바다에 함께 가자고 재촉하지만 모카가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거절한다. 이로 인해 뱀파이어 소녀는 너무 감정적이 되어 그의 붉은 주스를 노리지만 다른 3명이 그녀를 막는다. 그런 다음 그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며 오직 평화를 원하는 불쌍한 치쿠네는 한숨을 쉰다. 이후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거대한 해바라기 밭을 발견하고 가보기로 한다. 그 그룹은 그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만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한편 두 인간도 이 지역에 있어 최근의 유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언급하기를 이는 마녀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마녀는 이 언덕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마녀는 이제 무고한 인간들을 사냥하며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그녀의 영역에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문 동아리 그룹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쿠루무는 유카리의 종족이 악하다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룹이 돌아간 후 신비로운 소녀가 꽃들 사이에 나타나 그녀는 즉시 레이디십이라는 사람에게 마녀의 존재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유카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이를 망칠 것이라고 믿고 계속 무시합니다. 좌절하고 마치 어른 테이블에서 쫓겨난 유아처럼 느끼며 그녀는 혼자 해바라기 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전에 만났던 신비로운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는 자신을 마녀 루비라고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루비는 공격하는 대신 친절하고 부드럽고 유카리는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낍니다. 루비는 그 후 인간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린 소녀를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어리석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녀는 귀족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모두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카리는 폭력에 완전히 반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루비는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치쿠네가 나타나 두 사람을 발견했을 때 루비는 즉시 그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괴물 같은 식물을 소환하지만 유카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마법으로 반격하며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자신감 있게 식물을 베어냅니다. 지지 않으려는 루비는 덩굴로 유카리를 억제하고 더 많은 괴물 같은 식물을 소환합니다. 그 작은 소녀는 여전히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루비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국 유카리는 강력한 카드를 소환해야 했고 그것은 식물 괴물들을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는 것처럼 베어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나머지 그룹이 나타나고 유카리가 혼자서 치쿠네를 구한 것에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심지어 쿠루무도 친구가 자랑스럽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유카리는 슬픈 목소리로 루비에게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연결되고 싶었지만 루비의 인간 제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부상을 입은 유카리가 쿠루무와 미조레에 의해 데려가고 우리의 사랑새들은 드디어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치쿠네가 덩굴의 공격당해 의식을 잃습니다. 다시 한번 비겁한 공격을 감행한 것은 루비이며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인간을 없애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땅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모카는 분노하여 스스로 뱀파이어로 변신합니다. 다른 소녀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복수를 위해 내면의 괴물들을 소환합니다. 4명 모두 루비에게 합동 공격을 감행하여 순식간에 그녀를 무찌릅니다. 잠시 후 루비는 마녀 언덕에서의 혼란스러운 사건 후 신문 동아리가 그녀를 데려온 텐트 안에서 깨어납니다. 치쿠네는 그녀에게 차캔을 건네며 친절을 보이려 하지만
그녀는 고맙지 않은 듯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잡담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치쿠네는 그들이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잠시 후 루비는 마침내 설득되어 언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한때 마녀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았던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인간들이 그 언덕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며 마녀들을 쫓아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인간을 위협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녀의 증오는 더욱 강해졌다. 유카리는 모든 생명이 중요하며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도 그녀에게 동의하며 마녀에게 모든 인간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루비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파인애플이 피자에 어울린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을 노려본다. 그녀는 언덕이 그녀가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만약 파괴된다면 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치쿠네는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요괴 아카데미에서 항상 환영받을 것이라고 가볍게 말한다. 다른 소녀들도 그에게 동의하며 그녀를 그들의 명문신문 클럽에 가입시키겠다고 약속한다. 루비는 그 이후로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루비는 조용히 텐트를 나와 마녀 언덕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여전히 그 언덕이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귀부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려 하지만 평화를 찾는 대신 두꺼운 덩굴에 얽히게 된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더 나쁜 것으로 변한다. 한편 친구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 지역을 수색한 후 신속하게 언덕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전과 같은 식물 괴물들에게 매복당한다. 소녀들은 덩굴에 얽히고 루비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다. 루비는 자신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수백 마리의 괴물 식물 병사들이 땅에서 솟아나게 한다. 그녀는 숙녀께서 인간을 상대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밝힌다. 위험을 깨달은 쿠로무, 유카리, 미조르는 마치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하는 날처럼 덩굴에서 벗어나 즉시 식물 괴물들을 공격해 다른 이들을 구한다. 혼란 속에서 치쿠네는 모카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덩굴이 둘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 엄청난 고통을 준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자신이 잘하는 유일한 일을 한다. 그녀의 묵주를 잡아 빼낸다. 언제나 그렇듯 변신은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 덩굴을 찢고 둘을 모두 해방시킨다. 모카는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 루비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린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마녀는 물러서지 않고 쓰러진 모든 식물 괴물들을 부활시키기 시작한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해진 모습이다. 걱정스러운 모카가 루비를 공격하려 하지만 감자 자루처럼 땅에 내던져지고 만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루비 역시 S급 괴물임이 거의 확실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귀하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루비와 모카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치쿠네는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저택을 향해 달려갑니다. 쿠로무, 유카리, 미조레는 그를 위해 길을 막고 있는 괴물들을 하나씩 처치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이 치쿠네가 저택에 가까워지자 그 구조물이 완전히 뿌리와 덩굴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모든 식물 괴물과 루비의 힘의 원천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택 안에서 그는 루비가 계속 언급하던 노파를 발견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충격에 얼어붙습니다. 밖에서는 4명의 소녀들이 루비와 그녀의 식물 괴물 군대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치쿠네가 전장으로 돌아와 루비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귀하의 여주인이 오래전에 죽었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억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혀냅니다. 루비는 믿을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진실에 압도당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숙녀분이 루비를 어렸을 때 정말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루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병자처럼 매일 그녀를 찾아다닌다. 현재로 돌아와서 루비는 더욱 분노하며 모든 식물 괴물들을 합쳐 거대하고 기괴한 하나의 괴물로 만드는 마법을 사용한다. 신문부 소녀들은 어떻게든 몸을 풀고 괴물을 찾으려 애쓰지만 소용이 없다. 루비가 마법으로 모카의 생명을 빨아들이자 모카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다. 이 위급한 순간 가장 작은 마녀 유카리가 계획을 생각해낸다. 물론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똑똑하다. 그녀는 루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녀의 지팡이를 부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소녀들은 힘을 합쳐 어떻게든 루비의 손에서 지팡이를 낚아채는데 성공한다. 마녀가 무력해지자 모카가 힘을 발휘해 루비의 뇌에서 와이파이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쉬고 있을 때 진이 마침내 나타나 무의식 상태인 루비를 품에 안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바다 근처에서 떠있는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무언가가 그녀를 살리고 지켜준 것 같다고 전한다. 여름 방학이 드디어 끝나고
츠쿠네는 이상한 새 기분으로 요괴 학교에 돌아온다. 그는 사실 기대하고 있다.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며 많은 친구들이 곁에 있다. 신문 동아리는 방학 후 첫 기사로 마녀 언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담은 기사를 냈다. 이것은 일종의 전쟁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지만 더 많은 드라마와 반전이 있다. 츠쿠네는 쿠루무가 쓴 패션 팁 섹션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여자애들이 다시 그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은 멈추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에 집중하는 것, 즉 학교 전체에 배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문에 도착하자마자 불쾌한 놀라움이 찾아온다. 몇몇 여자애들이 이미 조개광장이라는 새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이 여자애들은 새로 결성된 라이벌 동아리에 속해 있고 너무나도 준비가 철저해 보인다. 그들을 이끄는 건 예리한 말투의 2학년 케이토로 자신을 슈퍼신문부 회장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학교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으며 이제 그들도 새로운 동아리가 되었다고 밝힌다. 그들의 새 신문은 풀컬러에 화려하고 수영복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어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한편 옛 신문부의 흑백 인쇄물은 마치 장보기 영수증 같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성적보다 신문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쿠루무는 즉시 냉정을 잃는다. 그녀는 패션 섹션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몇 부를 나눠주긴 했지만 학생들은 지루한 기사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 도움을 절실히 원한 그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의지하지만 선생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학교는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만 활동을 유지하고 인기가 가장 없는 동아리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싸움 없이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쿠루무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모두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녀와 유카리는 메이드 복장을 하고 나타나 신문과 함께 직접 만든 쿠키와 무료 우유를 나눠준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화려한 사진으로 이길 수 없다면 매력과 설탕으로 그들을 사로잡아라. 잠시 동안 그들이 주목받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때 슈퍼신문 동아리가 다시 나타나 수영복을 입고 자신들의 독점 사진을 나눠준다. 군중은 즉시 반응을 바꾸고 쿠루무는 주먹을 쥐고 있는 반면 유카리는 군중 속에서 괴롭힘을 당해 도망쳐야 한다. 쿠루무는 주저없이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유카리를 클럽방으로 데려가며 모두를 함께 유지하려고 한다. 그때 회장 진이 드디어 나타나고 그의 평소 신비로운 아우라와 아마도 더 노골적인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슈퍼신문 동아리가 보안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통제를 유지하는 한두가 짓밟히든 상관하지 않는 강력하고 부패한 집단이라고 밝힌다. 진은 그룹에게 포기하고 신문을 태우라고 엄하게 조언하며 강력한 위원회에 맞서는 것은 그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머지 그룹은 반박하려 하지만 진은 그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엄하게 말한 후 떠난다. 이후 츠쿠네와 몇몇 소녀들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 신문을 태우기 시작한다. 자신의 노력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쿠루무에게 너무 힘들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다. 츠쿠네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문이 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명령에 반대하겠다고 한다. 바로 그때 케이토와 그녀의 일행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조롱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들은 남은 신문을 태우기 시작하고 쿠루무를 붙잡아 거미줄에 가두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게 매달아 놓는다. 그때 쿠요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거대한 거미 악마로 츠쿠네도 거미줄에 감아 바닥 위에 매달리게 한다. 그가 제거될 것처럼 보일 때 미조리가 나타나 케이토를 가시로 공격한다. 모카와 유카리도 현장에 도착하고 뱀파이어 소녀는 츠쿠네를 구하기 위해 거미줄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그는 평소처럼 묵주를 제거하며 그녀의 완전한 뱀파이어 힘을 해방시킨다. 이번 모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미줄을 찢고 츠쿠네를 구한 뒤 직접 쿠요와 맞선다. 쿠루무도 가까스로 자신을 풀어내고 이제 거미 소녀는 혼자서 모카의 분노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는다. 모카는 케이토를 가지고 놀다가 그녀를 완전히 날려버리며 거미 소녀와 그녀의 부하들을 마치 볼링공처럼 날려버린다.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지자 모두가 재정비하고 츠쿠네가 대담한 제안을 한다.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문제인 보안위원회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고. 그들은 모두 즉시 동의한다. 자신들도 뭔가 행동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보안위원회장은 케이토의 패배 보고를 받는다. 그는 신문부 멤버들의 프로필을 검토하며 각자의 몬스터 정체를 확인한다. 하지만 츠쿠네의 파일에 도달했을 땐 능력란에 물음표가 찍혀 있었어. 즉, 그의 몬스터 타입은 알 수 없다는 뜻이지. 위원회장은 그 발견에 웃음을 지으며 서류들을 불태워버렸어. 곧 벌어질 혼란을 이미 예견한 거지? 며칠 뒤, 신문부는 전면적인 조사 모드로 전환했어. 그들의 임무는 보안위원회의 온갖 비리 행각을 폭로할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거야. 곧 이들이 학생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받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마치 학교의 마피아처럼 행동하는 장면들을 포착해 신문부는 불법 행위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지만 진짜 문제는 증언해줄 용감한 사람을 찾는 거였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을 열기를 너무 두려워했어. 얼라이브드 당하거나 더 나쁘면 학교 교가를 반복 재생으로 들어야 할까봐. 하지만 마조르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아까 그 3명의 괴짜들에게 증인 역할을 부탁하자고 제안했어. 그들은 사회성이 제로인 꼴통 3인방이자 항상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되는 재능을 가진 녀석들이었지. 마조르는 그들을 무작정 쫓아다니다시피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끝에 결국 증언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어. 나중에 팀은 그들을 찾기 위해 기숙사로 향하지만 보안위원회가 이미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위원회가 어디에나 눈을 두고 있으며 아마도 모든 사람의 개인 그룹 채팅에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편 위원회 의장인 쿠요는 그 괴짜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감지하게 된다. 그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치쿠네를 면밀히 살펴본다. 다음 며칠 동안 치쿠네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다음 기사를 위해 난스타프로 작업한다. 모카조차 그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알아차리고 그를 격려하려고 한다. 그녀는 그의 피주스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며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쿠루무가 불쑥 들어와 분위기를 망쳐버린다. 나머지 여자들도 그녀를 따라와 마치 간식을 두고 싸우는 질투 많은 고양이들처럼 몰려든다. 나중에 학교 옥상에서 지는 새로운 카메라로 소녀들을 엿보느라 바쁘게 놀고 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도 전체보안위원회가 치쿠네의 교실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다. 곧 규요가 교실에 난입해 수업 도중 선생님을 방해하고 곧장 치쿠네에게 다가간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인간이라고 비난한다. 방 안은 탄식으로 가득 차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기 전에 규요가 치쿠네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또한 쿠루무, 미소레, 모카를 인간과의 관련성 때문에 체포하라고 요구한다. 모든 이는 이 사건의 전개에 말문이 막혀있지만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나중에 4명이 수갑에 채인 채로 끌려가는 동안 작은 유카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본다. 그녀는 도우려 하지만 진이 말리며 숫자가 많아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고 한다. 체포된 그룹은 곧바로 위원회 본부로 이송되고 치쿠네에게 일련의 신문 영상들이 보여진다. 그 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이 등장하며 치쿠네가 약하고 누구 앞에서도 힘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자백한다. 체육 선생님조차 그를 배신하며 뱀파이어 소녀가 그를 걸어다니는 주스 상자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치쿠네가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지지할 수 없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그가 변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몽타주가 끝난 후 쿠요는 모카가 순수한 물 한 잔으로 어나이얼레이티드 되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위협적인 리더는 치쿠네를 땅에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밟으며 정말로 변신할 수 있다면 괴물 형태로 변신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치쿠네는 모카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는 무너져서 자신이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다른 소녀들과 모든 인질들이 방으로 순간 이동하게 되는데 사실 그들 중 누구도 신문을 받지 않았고 전부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쿠루무는 이렇게 큰일이 자신에게 숨겨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모카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폭발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뱀파이어 소녀를 한 대 때립니다. 이제 원하는 정보를 얻은 쿠요는 치쿠네를 인간으로 유죄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모카는 그를 숨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감금되고 쿠루무와 미조리는 석방됩니다. 동아리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치쿠네가 인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진과 유카리는 말을 잃고 쿠루미는 배신당한 것에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못한다. 곧이어 풍기위원회는 치쿠네의 처형을 준비한다. 그들은 마치 중세의 형벌처럼 그를 공개적으로 매달아 놓는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 일부는 처벌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이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다. 담임교사도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쿠요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육교사는 인간은 괴물과 공존할 수 없으니 처벌이 정당하다고 여긴다. 위원회 본부에서 모카는 감방에 앉아 로자리오를 뜯어내려 애쓰며 뱀파이어 모습으로 변해 치쿠네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동아리방에서 쿠루무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유카리는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치쿠네는 기둥 위에 매달려 모두 앞에서 처형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치쿠네의 인간 신분이 드러나자 요카이 학원의 원장은 어떤 간섭도 엄격히 금지한다. 담임 선생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려 최선을 다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공식적으로 치쿠네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다. 한편 처형이 다가오자 치쿠네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본다. 자비를 구걸하는 대신 그는 침착하게 쿠요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다. 신문부 회원들은 잘못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한다. 쿠요는 모두 죽일 거라 답하지만 빠르고 고통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미조르는 바닷가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그녀는 치쿠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얼굴에 깊은 감정의 상처가 드러난다. 그때 신비한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하다. 한편 유카리는 쿠루무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치쿠네를 구해야 한다고. 그녀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가 그들 모두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쿠루무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모카와 치쿠네가 자신의 비밀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동안 수상한 까마귀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감옥 안에서 모카는 패배한 듯 앉아있고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묵주를 찢어낼 수 없고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면의 자아가 그녀에게 작은 격려를 주며 정말로 그냥 앉아 치쿠네가 죽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까마귀가 다시 나타나 감옥의 철조망을 스파게티처럼 구부린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어떤 새가 아니다. 그건 루비가 까마귀 형태로 변신한 것으로 극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곧 그녀는 나머지 소녀들과 함께하게 된다. 쿠루무는 주저하지 않고 모카를 때리며 치쿠네의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화를 낸다. 하지만 적어도 친구들이 다시 모였다. 학교로 돌아가자 쿠요는 처형을 시작하고 치쿠네를 불태운다. 아마도 그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불쌍한 남자가 타기 전에 미조레가 얼음 공격으로 파티를 방해하며 불을 끈다. 그런 다음 루비와 쿠루무가 파워레인저처럼 날아와 치쿠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쿠요는 놀라기보다는 짜증이 난 듯 보이며 그들이 방금 시작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심지어 진이 작년에 비슷한 일을 시도했음을 언급하며 위원회를 폭로하려는 기사를 발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의 모든 친구들이 처벌로 제거되었다. 이 사실을 밝힌 후 쿠요는 그의 최강의 3마리 괴물을 소환한다. 그러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유카리는 만화 모드로 전환되어 거대한 세탁통으로 적들을 때리기 시작한다. 미조리는 거대한 바위 괴물을 쓰러뜨리며 그녀의 얼음 능력으로 도움을 줍니다. 학생들 무리는 신문 동아리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시작하자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지켜봅니다. 한편 쿠루무와 루비는 치쿠네를 혼란해서 멀리 떨어진 옥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모카도 옥상에 도착하고 그녀는 드디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남자친구를 포옹합니다. 하지만 쿠요가 나타나 치쿠네의 몸을 치명적인 불덩이로 관통하자 그녀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불행한 그는 땅에 쓰러지고 그의 몸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망연자실한 모카는 그를 품에 안고 살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치쿠네는 항상 곁에 있어주고 적으로부터 지켜준 모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다른 친구들을 쿠요로부터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치쿠네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그녀의 묵주를 빼내자 내면의 뱀파이어 모카가 분노를 폭발시킨다. 모카는 지체 없이 쿠요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날려버린다. 다른 소녀들도 현장에 도착하지만 쿠요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모카는 자신의 뱀파이어 피를 주입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뱀파이어의 피에는 치유 능력이 있지만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하고 치쿠네가 입은 심한 부상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바로 그때 변신한 여우 요괴 모습의 쿠요가 돌아온다.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은 단순히 짖는 게 아니라 불타는 베이블레이드처럼 빙글빙글 돈다. 쿠요가 또 한 번 공격을 퍼붓지만 이번에는 진이 폭발을 막아내며 겁쟁이도 때로는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사이 모카는 치쿠네를 물어 그를 죽음에서 되살리려 한다. 다른 소녀들은 쿠요를 막으려 애쓰지만 그들의 힘을 합쳐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들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고 쿠요는 전설의 포켓몬 같은 궁극적인 형태로 레벨업한다. 그는 강력한 폭발로 전체 지붕을 날려버리며 아래의 학생들조차 누군가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여자들은 폭발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고 알고 보니 마이조라가 마지막 순간에 나서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 방패를 사용했다. 치쿠네에게 너무 많은 피를 주고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카는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선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쿠요를 차지만 그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쿠요는 잔인한 공격을 퍼붓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게으른 존재인지 오직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라고 연설을 시작한다. 어느 순간 그는 모카를 땅에 던지고 생명이 없는 치쿠네 옆으로 보내며 엄청난 힘으로 그들에게 돌진한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모두가 모카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모두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치쿠네가 기적적으로 모카를 그의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알고 보니 수혈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모카는 마지막 힘을 얻고 다시 싸움에 뛰어듭니다. 진도 나타나며 자신의 침묵이 거의 모두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쿠요를 붙잡아 모카가 땅에 실제로 분화구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일격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잠시 후 나머지 학생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쿠요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가 쓰러진 적 바로 앞에 서 있는 치쿠네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렇게 치쿠네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전설로 여겨집니다. 사건이 끝난 후 치쿠네는 병원에서 깨어나 장미꽃다발을 들고 모카를 방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녀에게 감사하며 부드럽고 로맨틱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모카 버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나머지 여자들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모두가 논쟁을 시작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